참여인데 여기 평균적으로 한 참여율 자체가 잘 나오면 30%에서 한 50% 정도예요. 근데 50%는 진짜 잘 나온 거고 평균 30%에서 3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최대한 최대 한 참여율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이 후속 퍼널들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게 라이브 웹이나 저기 신청받자마자 이제 후속 메시지를 보내는 육성 메시지를 보내는 게 바로 이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거고요. 리드 생성률 같은 경우도 높이려고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리드 마그넷 이걸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결국은 어, 제작하는 게 결국은 리드 생성률을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나 참여율을 높이는 거고 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당일 구매 전환율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이 구매 전환율은 보면은 잘 나오면은 참여자 대비 참여자 대비 10% 정도면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10% 정도. 참여자 대비 10% 정도 좀 나오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얼마만큼 당일날 오늘 하는 완벽한 웨비나 어, 완벽한 웨비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전환율이 좌우되는 거죠. 진행 여부에 따라서 따라 전환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나오면 15%까지도 뭐 15%에서 공격적으로 뭐 진짜 잘 나온다면 20%까지도 잡으면 좋겠지만 평균적으로 10% 이하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쇼핑몰이 전환율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비하면 이런 걸 통해서 전환하는 때 전환율은 많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남은 어, 업세일즈, 세일즈 업 육성 기간 기간인데 이때 보통 이제 어떻게 보통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체 매출에서 라이브 웨비나에서 한 20% 25% 퍼센트 그다음에 이 육성 단계에서 후속 육성 단계에서 세일즈 육성 단계에서 25% 그리고 최종 마지막 일에 보통 한 50% 정도까지가 나오는 게 통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저번에 해봤을 때 이 최종일을 할 때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 마지막 일 전일에 뭐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형 웨비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의외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디테일하게 구성되느냐, 또 경험치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매력적으로 제안하느냐라는 게 오히려 이렇게 퍼널에서 성과가 어, 핵심 요소들이다. 그래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요 진행되는 웨비나 같은 경우도 당일 웨비나를 얼마만큼 이 퍼널 완벽한 웨비나를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실 스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걸 오늘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카톡방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해온 작업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고, 뭐, 앞에서 이렇게 랜딩 페이지 만들고, 감사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후속 퍼널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 웨비나 만들어 보는 것들을 쭉 같이 한번 해보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다 해보신 대표님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장을 일단 하고 바로 카톡방에다가 공유시키겠습니다. 0715. 네. 자, 카톡방에다가 저희 카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가 자료에는 제가 따로 안 올립니다. 이 자료는 정기 자료에는 따로 안 올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이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8주차 진행되고 이제 두 번 남은 겁니다. 9주차에 이제 세일즈 업 하는 후속 번호를 내일 다음 주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리드젠에 직접 셋업하는 부분들, 리드젠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10주차가 전체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10주차는 오늘이 16일이니까 이제 23일하고 30일 두 번 남은 겁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최종적인 부분이 마무리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10주 과정만 하더라도 지금 다섯 번째 지금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기초 과정이나 아니면 또 무료 과정,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서 계속 잠재 고객들을 모으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유료 강좌들 진행을 하면서 어, 느낀 부분은 뭐 사실 이게 번호를 준비하다 보면 준비할 게 좀 많아요. 뭐 광고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사실은 이제 이 전체적인 퍼널 프로세스를 다 설계하고 컨텐츠 만들고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가 전 과정에 앞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초기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랜딩 페이지 만드는데 기운을 너무 뺀다든가 그러니까 컨텐츠 만드는데 기운이 빠지다 보니까 정작 정말 이렇게 중요한 아까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정말 고객들한테 가치 있게 설득을 제안하고 어, 고객이 뭔가 행동을 이끌어내고 이런 쪽에 사실 이제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라이브 웨비나를 진행을 할 때 이 라이브 웨비나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건 인지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라이브 웨비나를 정말 매력적으로 좀 만들어서 그날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은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또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또 성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런 어떤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과정을 모집하고 또 진행하는 그런 강좌를 제가 최근에도 많이 들어보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에 이런 라이브 웨비나를 통해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라이브 웨비나를 하고 거기서 유료에 대한 강좌를 이제 제안해서 구매 전환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걸 보면은 좀 탁월하게 이제 어, 좀 타고나신 그런 부분 성향들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고객들한테 과감하게 구매 제안도 하고 또 이렇게 고객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이렇게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구매 결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탁월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성향은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못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개인적 성향을 떠나서 어, 그러면 그런 개인적 성향이 부족하거나 개인적 성향이 사실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준비한 이런 어떤 강의든 아니면 교육이든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서비스 가치를 충분히 느끼고 그거를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이 완벽한 웨비나 퍼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강의안을 만들고 또 강의하는 발표하는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만약에 다음번에 과정을 준비한다면은 가장 많은 시간을 저는 시간을 집중해서 쏟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부분이 이 라이브 웨비나를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강의를 해서 제가 또 쭉 한번 자료를 다 살펴보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느꼈지만 제가 기존까지 이렇게 완벽한 웨비나 퍼널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내용 자체가 사실 풍부하고 다양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이번 강의안 준비하면서 러셀 브랜슨의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그다음에 트래픽 설계자, 스토리 설계자 좀 다시 한번 또 전반적으로 또 한번 다시 훑어보고 또 그 외에 이제 자료를 제가 쭉 서치하면서 찾은 자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보다 이제 러셀 브랜슨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완벽한 웨비나 퍼널 자체 내용이 되게 깊이가 있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되게 틀만 이제 저희가 차용하게 되는 건데 그 틀이라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이고 관성적으로 보이는 거고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이미 말하는 부분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웹이나 퍼널 자체가 갖고 있는 형식적 틀들이라는 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해봤기 때문에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걸로 그냥 사실 이미 그 선입견을 갖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제안하는 가치가 정말 내 문제를 풀어주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에 도움이 될까? 또 그게 정말 가치 있을까? 이런 관점을 몰입감 있게 끌어내기보다는 저 사람 이야기하는 저 지금 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러셀 브룬슨 이야기하는 그 단계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논리를 따라서 설명하는데 너무 별로 뭐 그런 이야기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고 그런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한 제안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식상한 게 아니라 그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내가 제안하는 고객들한테 얼마나 가치 있게 그 부분을 해석해내고 그다음에 내가 소화시킨 다음에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자료를 쭉 보면서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다음 기회에 이런 라이브 웨비나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볼 이 완벽한 웨비나 프레임워크를 맞춰서 다시 한번 좀 전체적인 저기 제안 어떤 프로세스나 컨텐츠나 제한 가치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여러 번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해보고 싶다라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웨비나에 대한 기본적인 간단히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웨비나의 기본적 개념인 이제 이런 빅도미노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비밀, 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의 기법, 그 다음에 제안과 스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격 전략과 콜투 액션, 종결 이런 과정들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객들한테 이제 퍼널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어, 서비스를 제안하는 거 방식에 있어서 웨비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웨비나 방식이 고객을 직접 만나고 고객에게 내 가치를 설득하고 또 고객을 행동으로 이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하나의 어떤 포맷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지금 웨비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웨비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를 위한 웨비나를 하는 거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완벽한 웨비나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그리고 그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를 잘하는 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캠페인을 만들어서 잠재 고객을 리드를 모으고 난 다음에 뭐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웨비나를 제안하는 거는 일반적인 교육을 위한 웨비나하고 좀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자기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다른 이게 새로운 어떤 방법이다. 또 그리고 그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웨비나에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부분 뭐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이론적인 것들,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좀 많이 바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철저하게 그런 어떤 고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 분들을 완벽한 웨비나에서 최초로 고객을 구매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고객이 새로운 결정을 하고 구매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서 설계된 것보다는 강의라는 그 과정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많이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집중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객한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체부터가 고객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전제하에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컨텐츠를 구성하고 또 발표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준비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막 이렇게 뭐 웨비나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정작 이제 완벽한 웨비나 이쪽에서 힘을 쏟아가지고 정말 고객을 이끌어내도록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제가 해본 결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후에 만약에 이런 어떤 모집 세미나를 하기 위한 웨비나를 한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의 제대로 완벽한 웨비나를 적용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웨비나라는 거는 그만큼 고객들을 뭔가 어, 새로운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새로운 것들의 제안에 대한 거를 새로운 기회를 선택해서 그거를 구매 행동으로까지 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포맷이다라는 거가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웨비나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 말고도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뭐 1대1 코칭 방법도 있는 거고, 그죠? 무료 제품 체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니면 대면, 무료 대면 상담도 있는 거고, 첫 번째 제안을 통해서 고객이 구매를 제안할 수 있는 포맷은 웨비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웨비나에서 지금 제안하는 오늘 우리가 쭉 같이 좀 살펴보는 이 프레임워크는 완벽한 웨비나인 방식 말고도 1대1이나 아니면 저는 제품 체험이나 아니면 1대1 상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맷을 바꾸더라도. 그런 것같집에서 한번 더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웨비나라는 건 그 정도의 관점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웹의 핵심 장점은 뭐 전환율이 높다. 예.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들어와서 고객에게 어, 랜딩 페이지, 구매 페이지나 아니면 뭐 이런 데 전달했을 때 전환율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죠. 뭐 10%에서 뭐 많이 잘하시는 분은 뭐 20% 정도까지도 가는 그런 전환율을 이끌어내시니까 그만큼 전환율이 높다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단기간에 신뢰를 구축하거나 또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웨비나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웨비나의 어떤 프레임워크 전체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도입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원 이야기. 기원 이야기라는 건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어떤 그날 참여하신 잠재 고객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고객님들이 이런 고민 때문에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관심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사실 저도 어, 여기 계시는 잠재 고객님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부터 이 문제를 접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 미국의 이런 강사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게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저렇게 소두가 길지? 빨리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앞에서 소두가 긴 이야기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완벽한 웨비나 프레임워크를 배우면서 저도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거. 우리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구매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감정으로 결정하고 이성으로 자기 구매를 정당화시킨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 어, 저는 이 퍼널 마케팅을 하면서 뒤늦게 좀 많이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러셀 브랜슨 같은 경우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은 강의를 한 60분, 1시간 하면은 한 40분 정도를 이런 배경 이야기에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렇게 서론이 길까? 왜 이렇게 서론에 저렇게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정말 구매 행동을 하는 걸 뭘까? 오늘 내가 막 새로운 이론적인 거를, 새로운 것들을 막 준다고 과연 구매 결정을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 뭐냐? 결국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아니면 과제, 얻고자 하는 결과들을 뭔가 찾을 때 그 고객들은 처음 내가 제안하는 서비스를 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그러면 이미 상당한 부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뭐냐면 실패했거나 시행착오를 겪었던 인지 부조화를 가졌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하면은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제안하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저건 정말 쌈박하고 새로운 건데 막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보다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 의구심과 의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탁 삐딱하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뭐 네가 뭘 별게 다를 게 있겠어. 사실 이런 자세부터 대부분 출발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거기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고요. 우리 제품이 얼마나 탁월하고요. 이게 얼마나 새롭고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먼저 이런 배경 이야기고 먼저 시작되는 건 뭐냐? 고민하고 계셨죠?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고민을 했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참 이런 곤란함을 겪었던 게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공감적 측면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스토리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이야기를 했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단계가 가장 전제적으로 시작되는 게 대부분의 어떤 미국에 있는 이런 강사들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면 첫 번째 출발점 대부분 그럴 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은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프레임워크 자체가 특히 뭐 와디지 펀딩 가서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은 뭐 나의 성공 스토리에 대부분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예측이 돼버리면 그게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내가 고객의 상황을 잘 공감시키는 이야기와 구성과 또 이야기를 해내는 방식에 따라서는 그 이야기가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되게 고객에 대한 이해도와 또 고객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훈련과 스킬들이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원 이야기부터 출발하는 거, 이런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원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또 이게 새로운 기회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이런 전제적인 과정이 없으면은 고객이 어떤 라이브 웨비나 오셨더라도 구매 결정을 하는 대로 전환되는 데는 상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요즘 오히려 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빅도미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빅도미노라는 걸 이제 내가 고객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우리가 기원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겪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 지금까지 겪고 또 시행해 봤다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에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새로운 어떤 해결의 어떤 방법을 보통 이제 빅도미노라고 도미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빅도미노를 이야기하면서 그 빅도미노를 어, 바탕으로 해주는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매개체에 대한 거, 내가 지금까지 쓰던 어떤 수단, 방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내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불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비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밀, 이 세 가지를 이제 비밀을 들어서 이 빅도미노의 비밀을 들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믿음을, 뭐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는 작업에 대한 거를 그 다음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깨뜨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번에 제안하는 가치 자체에 대한 스택, 가치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빅도미노의 가치부터 시작해서 가치 제안을 통해서 고객이 자기 문제를 푸는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를 쭉 제안을 해주고 그 가치의 어떤 가치가 비용적인 구매를 구성해주고 그 총 가치를 대한 제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격을 제시할 때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치에 비해서 오늘 제안하는 가격을 제안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클로징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가치를 제안해줬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으로 미루는 심리, 결정을 미루는 심리, 최대한 결정을 늦추는 심리에 대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긴급성 장치 또는 희소성 장치, 그 다음에 신뢰성 장치를 어떻게 통해서 고객을 행동을 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거의 어떤 구조로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 도미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도미노라는 건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빅 도미노 개념가 참 머리에 참 안 들어오더라고요. 빅 도미노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무너뜨린다라는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럼 이게 뭔데? 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설득의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것. 여러 가지 장점이 아니라 단 원싱, 단 하나의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 강력한 요소를 단순화돼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항을 최소화한다. 복잡하거나 의심을 반론을 제거하거나 명확한 핵심 메시지로 신뢰도를 강화하거나 좀 장벽을 무너뜨리는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빅돔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한 가지 요소를 오늘 완벽한 웨비나를 만약에 할 때 고객에게 이 단 한 가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뭔가 전달하고 계속 강조하고 이런 요소로서 무엇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바로 이 빅도미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모시 페리스라는 분이 다른 도미노를 모두 쓰리트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빅 도미노를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력한 믿음이 서면은 다른 자잘한 의심은 반론은 힘을 잃고 구매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념, 의심을 해소하는 거고 자연스러운 구매를 이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 카테고리가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성과를 올리는 어, 열쇠이고 내가 가진 특정한 매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방해 요소와 우리는 무의미해지고 사람들은 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여기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빅도문의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적용해서 한번 글을 넣어보고 이런 것도 뭐 채찌피티 이용해서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요 문구를 심어 놓은 다음에 내가 고민하는 걸 요 문구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장 만들기. 그러면 어떻게 이번 라이브 웨비나 완벽한 웨비나에서 빅더블 문장을 뭐로 할 거냐. 그래서 청중의 의심을 쓰러뜨릴 단어의 핵심적인 공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템플릿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고 또 그게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볼 때도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그걸 갖고 막 슬라이드 만들고 막 강의안 만드는데 바빴지. 정말 단 하나의 어떤 정말 핵심적인 요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야기하고 그걸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고객이 뭔가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연결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꼭 제대로 한번 이번 어, 계기로 삼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저는 이번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좀 강력하게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이제 퍼널이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의 열쇠라면은 클리퍼널스를 통해서만이 쉽게 이게 구축할 수 있다. 이제 클리퍼널스가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웹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웹 프로그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웹 기획도 할 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제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클리퍼널스 하나면 뭐다? 그런 거 아무거 할지도 몰라도 이런 웹 비즈니스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예를 들어서 리드 퍼널, 리드젠 하나면은 시퀀스의 어떤 마케팅 자동화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마케팅 자동화, 뭐 리드젠 하나면 끝.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마케팅 자동화라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이제 첫 출발점이 뭐냐면 이런 시퀀스로 고객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또 그다음에 개인화되고 맞춤화되어 있는 아까 제가 뭔가 고객을 행동하게 되면 고객의 행동별로 이렇게 리스트를 쪼개는 작업이 있잖아요. 리스트를 쪼개고 그 쪼갠 고객 리스트별로 다른 메시지를 셋업해서 자동으로 가게끔 하는 이런 시퀀스가 사실 이제 자동화의 가장 출발점이거든요. 그런 걸 리디젠을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처럼 이거는 하나의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뭐 그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든 게 간헐적 당식이 체중 감량의 열쇠이고 나는 16대 8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요거는 이제 간헐적 당식 저도 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의 열쇠이지만 결국 16대 8 프로그램은 이 간헐적 당식으로 갖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걸 지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런 어떤 빅도미노로 설계한 것 같아요. 웨비나가 온라인 판매 전환의 열쇠면은 완벽한 웨비나를 프레임을 통해서만은 성공할 수 있다. 뭐, 뭐 이런 것들인데 확 다가오지는 않네요. 자, 그다음에 뭐 이런 실습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뭐 핵심 기회가 무엇인가? 자, 빅도미노를 뽑아낼 때 어떤 그 부분들인데, 그다음에 고객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또 당신이 솔루션으로만 가능한 솔루션만 해결 가능한 이유는 뭔가? 또 위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빅도미노 문장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런 것도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빅도미노의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빅도미노 문장을 만들어낸 거를 완벽한 웨비나에서 지속적으로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안해서 최종적으로 완벽한 웨비나에서 오늘 고객이 구매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일관성이 있는 핵심적인 빅도미노는 뭐로 할 거냐, 그 문구는 뭐로 할 거냐, 이 부분을 만들어 보는 것들, 뭐 저도 집중적으로 여러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야기, 빅도미노 연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변화의 스토리. 결국 사람들은 스토리로 마음이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감성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스토리를 하는 것 자체 우리는 기억도 잘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 책 한 권씩 해서 발제를 하거든요. 근데 네 명이 이제 교수진들이 지금 만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책 한 권을 발제하려면 책을 읽는 데 시간도 페이지 수에 따르면 한 300페이지 된다면 그거 읽는 데만 해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책을 읽은 책을 이제 줄을 천 걸 갖고 이제 발제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발제 자료를 할 때 그 쭉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발제 내용을 다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줄친 내용을 쭉 이제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을 하는 작업이 템플릿 만들고 요약하는 작업이 걸리면 한 18시간, 20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책을 그렇게까지 발제를 하고 읽고 발제하고 그다음에 발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거기서 생각이 나는 게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사람의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언제 뭔가 우연한 일 때문에 사람과의 어떤 이야기로 기억되는 것들은 10년 전, 심지어는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상황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교과서 기억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 중요하게 내가 어떤 계기가 돼서 했던 스토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사람이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스토리라는 게 사람한테 기억하고 뭔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 방식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 기원의 이야기는 에피바이 브리지 기원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에피바이 브리지가 뭐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문제와 고난, 좌절과 실패, 잘못된 믿음, 한계와 제약, 뭐 그다음에 문제 해결, 성공과 성취, 새로운 믿음, 자유와 가능성 이런 어떤 구조들인데 기원 이야기 구성을 이제 배경하고 여정, 발견, 프레임워크, 성취 이런 거를 이제 빅도미나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잘못된 믿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매개체에 대한 잘못된 믿음, 내적인 잘못된 믿음, 그다음에 외적인 잘못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런 어,
다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의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훨씬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기에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적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과 성취에 대한 과정 방식을 그렇게 세 가지 방식을 매개체에 대한 거, 내적에 대한 거, 외적에 대한 거를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의 저항을 해소하는 열쇠, 오해, 의심, 자기 한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믿음을 주는 핵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도미노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적인 저항, 의심 때문이다. 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처음 이제 저희 제품 뭔가 제안하는 걸 처음 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한 경험을 이미 갖고 인지 부조화를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잘못된 믿음, 불신, 의심에 대한 걸 갖고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그걸 넘지 못하면 절대 내가 제안하는 새로운 제안이 새로운 기회고 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믿고 그다음에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더 깨달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완벽한 웨비나에서 뭔가 구매 제안을 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왜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내가 뭔가 이야기하는 어떤 기술, 하나의 어떤 솔루션, 방법, 특징 이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깨트리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절대 고객은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공감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방식의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고객은 결코 쉽게 구매 행동으로 이끌려 스스로가 구매 행동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험치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각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개체에 대한 비밀, 이 방법 또는 이 솔루션, 이 제품이 새로운 기회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내부년 나는 이 방법으로 해낼 수 없어. 나는 이유 때문에 난 이런 거 못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못해도 이 방법은 할 수 있어. 라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내부 비밀이라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라는 거, 외부 환경이라는 거죠. 외부 환경은 나는 의심은 뭐냐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런 환경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이런 거에 대한 요소들을 이제, 어, 이런 비밀이 있어서 당신이 그렇게 갖고 있었던 의심들, 잘못된 믿음들 깨트리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런 불신을 깨트리고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 자체에 대한 의심을 또 비밀로, 이런 비밀로 해결할 수 있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심을 이런 비밀로 해결할 수 있어. 외부 환경이 이런 환경 때문에 난 못해라고 하는 이런 비밀을, 그런 어떤 불신을 이런 비밀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비밀이 제안해 줌으로 인해서, 즉 우리가 이번에 제안하는 새로운 기회가 어떤 이런 비밀들을 만들어 주는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고객을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체 비밀. 자, 새로운 내가 제안하는 솔루션 또는 서비스는 새로운 기회인데 청중들은 이런 새로운 기회라고 어떻게 하면 믿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법, 차별점을 강조하고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적인 단계인데,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기존 것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또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다.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믿음은 이 방법이야말로 내가 찾던 답이야 라는 느낌을 갖도록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에피바이 브리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비밀을 이제 하나씩 스토리를 갖고 이제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기존 방법과 핵심적인 차별점이 뭐고 또 그런 요런 비밀적인 요소들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어라는 요소를 이제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새로운 기회, 그다음 믿음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은 겁니다. 러셀 브랜선이 이제 하나 예를 들은 건데, 감자총하고 퍼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채널의 비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셀 브랜선이 사실은 이제 이 감자총이라는 거를 발견해서 거기에 VOD를 만들어 가지고 구글에서 판매를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뭐 그래서 잘 팔고 있는데 오늘날 딱 갑자기 보니까 구글에서 광고에서 감자총과 관련해서 자기 광고가 사라지고 광고비가 기존에 15달러 들어가던 게 갑자기 30불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광고비를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 구글의 이런 어떤 알고리즘의 변화로 인해서 나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더 이상 못하는구나라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친구가 옆에서 이제 이 퍼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러셀 브런슨이 또 차량의 비밀,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방법이 이제 비밀, 하나의 채널 비밀을 적용하게 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지만 아내를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고, 그래서 감자총 만드는 법을 DVD를 만들어서 잘 팔았는데, 구글 광고 정책을 따라서 판매가 중단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여기 친구인, 마이크 필세임이 상향 판매의 개념을 알려준 거예요. 너 햄버거집 가면은 햄버거만 사면 햄버거만 사러 오지 않지 않냐. 거기 가면 포테토 칩도 사라 그러고 콜라도 사라는데 그렇게 해서 사면은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감자총을 감자총 DVD만 팔지 말고 감자총 DVD를 보는 사람들이 검색해 보면 감자총을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감자총을 만드는 재료들을 같이 묶어서 팔아봐. 라는 이제 그런 업세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 친구가 알려주게 된 거예요. 필쌤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어서 팔았더니 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판매가 이루어지는 대박이 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러셀 브랜선이 최초로 퍼널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이 퍼널을 통해서 상향 판매를 통해서 광고비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를 최초로 경험하게 된 방식이 바로 이 채널이라는 방식인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잘못된 믿음. 기존의 광고 방식으로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어, 업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비밀과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걸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겁니다. 두 번째, 내부 비밀, 내적 비밀. 나는 이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어라는 스스로가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 또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극복할 것이냐. 이래서 못해.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나는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적이 자신이 성공 가능성을 믿게 만드는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자, 청중이 과연 내가 이 방법으로 실제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의심을 해소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갖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뭐냐?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할 수 없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AI를 가지고 퍼너저기 할 수 있어. 그런데 AI 너무 어렵지 않아? 나는 뭐 AI 뭐 저기 컴퓨터도 잘 모르고 있는데 AI 잘 못해. 아닙니다. AI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게 자동차 정비하는 능력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AI는 그런 거 아무것도 기술적으로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드리는 프롬프트만 가지고 있으면 AI 결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비밀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기술이 모자라서 이런 걸 못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롬프트만 가지면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본 거로 보십시오. 그럼 나도 이 방법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프롬프트만 있으면 나도 AI를 정말 잘 쓸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 내부 비밀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할 수 있고 총중이 기술적인 장벽을 해소할 수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기술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성공 후에 변화된 모습을 시각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내적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내적 비밀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좀 제가 자료 드리면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사례입니다. 사례 클릭퍼너스하고 사례인데 어,
여기 왜냐면 러셀이 이제 이 클리퍼넛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퍼널을 하는데 이제 퍼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개발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전문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막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트라는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동업자인 도트가 누구나 쉽게 퍼널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런 저런 개발자 하다가 정말 뛰어난 개발자 한 명을 썼는데 그 사람은 혼자서 5사람이 하는 목을 그냥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클리퍼넛을 만들게 된 가장 빠르게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다? 클리퍼너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비밀이 만들어졌느냐? 지금까지 나는 디자인을 잘 못해요. 나는 웹을 몰라요. 나는 프로그램을 몰라요. 한 누구도 그 기술 1도 모르는 사람도 퍼널을 쉽게 설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가능하게 만든 거가 바로 이런 어떤 나는 잘 못해요라는 비밀을 해결하는 하나의 어떤 클리퍼너스의 하나의 어떤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제가 사례를 든다면은 제가 랜딩페이지 만들려면 제가 랜딩페이지 만들고 싶은데 제대로 못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디자인 해야 되고 캔바는 뭐고 웹 디자인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HTML도 잘 모르고 그런데 제임스 파크로 하니까 랜딩페이지 다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랜딩페이지 쉽게 만들 수 있어. 프로그램 1도 몰라도 돼. 디자인 1도 몰라도 돼. 그냥 프롬프트로 딱 만들면 돼.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비밀이 되는 거죠. 바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비밀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 하나의 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외부의 비밀. 외부 환경이 제약되는 상황들인 거죠. 나는, 근데 시간도 없고 나는 바빠. 나 혼자서 진짜 매일매일 그냥 지금 고객들 응대하고 이거 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난 그래서 뭐 지금 뭐 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외부 환경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은 어때요? AI를 도입하면은 1인 기업 시대는 끝났다. 자, 왜? AI를 갖고 1인 5인 기업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만드는 시대가 됐어. 그러면 내가 기존에 단순 반복한 업무를 AI를 통해서 혁신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 일주일 걸렸던 거를 반나절이면 만들어. 어? 내가 고객들한테 뭔가 제안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주일 걸렸던 게 뭐야? 어? 반나절이면 만들어. 고객들한테 뭔가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책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걸렸던 게 뭐 어떻게 반나절이면 만들어. 이런 혁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기존에 제가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서 그 절대적인 시간 때문에 내가 나머지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혼자서 마케팅을 하지만 기존에 5명 있어야 할 수 있었던 5명 직원도 둬야만 할 수 있던 일을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게 뭐다? 외부 비밀인 거죠. 잘못된 믿음, 시간도 뭐 상황도 부족해.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일을 벌이는 게 불가능해. 그렇지 않다. 이 새로운 믿음을 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뭐다? 자원의 최적화된 방법을 개발하기, 경쟁자의 틈새 활용하는 전략, 제약을 오히려 독특한 장점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원을 극복하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 이런 비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비밀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잘못된 믿음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예를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를 러셀 브레스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나 퍼널인데 퍼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퍼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지 몰라. 잘 모르겠어. 이랬을 때 이제 러셀 브레스 제안해 준 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퍼널 해킹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광고 매들 하다 보면 광고 뜨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를 갖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경쟁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하고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제안하고 있고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리드 마그넷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면 감사 페이지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감사 페이지 끝에 다음에 SOL은 어떻게 하고 있고 SOL이 끝난 다음에 오토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속 퍼널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뭐 라이브 웨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라이브 웨비는 구매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고 가격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다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하는 방식을 차용을 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방식의 프레임워크나 컨셉이나 방향성을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를 언제 절감했었냐면 제가 CJ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24억 5천 정도 되는 회사를 하다가 말아먹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인터넷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사몰,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 후배가 한 명 이제 업계에서 만난 유통업자인데 만났는데 저는 이제 막 그 옛날에 그 뭐 대기업에 있고 이런 게 기획하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오픈마켓 이런 데그 랜딩 페이지 상품 페이지 만들면 막 정말 기획해서 막 정말 열심히 밤새 가면서 기획하고 구성하고 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 후배 녀석은 저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배웠고 오픈마켓을 배웠는데 저보다 너무 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빠르냐? 형, 저 하는 방법은요. 지금 1등 하는 애 딱 페이지 들어가서요. 걔가 하는 방식 그대로 다 따라해요. 문구만 다 바꿔요. 구조나 뭔가 다 똑같이 하고 문구만 바꾸고요. 이미지만 바꿔요. 근데 걔가 훨씬 저보다 잘 버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바로 퍼널 해킹을 한 거예요. 걔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막 밤새면서 아이디어 내고 크리에이티브 한다고 만들고 막 저보다 훨씬 행동이 빠른 거죠. 성과도 잘 나죠. 왜? 이미 검증된 방식으로 하니까. 바로 이게 해킹 프로세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퍼널 마케팅을 배우는데 내가 처음부터 전부 다 아이디어를 내서 전부 다 새로운 걸 한다? 너무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구글 광고든 아니면 페이스북 광고든 다른데 하는 거 전부 다 그게 다 따라해 보세요. 다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내가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게 시간을 줄여주는 정말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경쟁사의 어떤 그걸 도둑질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유추하고 그들의 어떤 방식을 제가 채용하는 거지, 그들의 카피와 그들의 어떤 컨텐츠를 제가 훔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외적인 환경 요소에 대한 거. 아, 나는 폰을 잘 모르고 폰을 프로세스도 어렵고, 아, 이거 나는 그런데 기획 능력도 없고, 아, 나는 이거 너무 어려워. 이런 적 요소를 해소시켜 준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34분이네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35분이니까, 어, 40분에 이어서 좀 할게요. 네.